안녕하세요. 저는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의 시민정원사 한홍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학습원 모습인데요. 붉은 인동꽃이 학습원을 소개하듯 활짝 피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대온실과 난대온실을 둘러보셨는데 즐거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학습원 바깥에 있는 지상정원을 보시겠습니다. 학습원에는 4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식물들을 멀리 가보지 않고서도 이곳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버드나무 중에서도 용버들이라고 불리는데요. 가지가 마치 승천하는 용처럼 보인다고 해서 용버들이라고 합니다. 버드나무는 해열 진통 성분이 있어서 이순신 장군님이 과거 시험 시 낙마하여 다쳤을 때 버드나무 껍질로 상처를 감싸고 다시 시험에 응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버들 옆에 개암나무와 박태기나무도 있습니다. 가을에 익는 개양나무 열매는 고소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즐겨 먹었던 간식거리였고, 박태기나무는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모여있는 꽃 모양이 밥알 같다고 해서 밥태기라고 불리다 나중에 박태기로 불렸다 하는데, 쌀밥나무라고 불렸던 이 팝나무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쪽에 무궁화가 있습니다. 애국가 중에는 두 개의 식물 이름이 있는데 바로 무궁화와 소나무입니다. 무궁화는 나랏꽃으로 아름답게 꾸준히 무궁무진하게 핀다고 해서 무궁화라고 알려져 있지만, 약재나 차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서인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수록된 무궁화는 줄기나 뿌리, 잎, 씨앗에 따라 이질, 위장병, 피부병, 기침 등의 효과가 있고, 특히 잎으로 만든 차를 장복하면 혈당 저하나 항암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줄기가 하얀 소나무는 누구일까요? 바로 백송입니다. 백송은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알려져 있고, 어린 줄기는 녹색을 띠다가 점차 희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소나무가 있는데요. 애국가에 남산에 있는 소나무는 바로 줄기가 붉은색이 있어서 전에는 적송이라고 불리던 나무가 바로 이 소나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소나무 줄기 속껍질이나 잎을 식용으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송편을 찔 때 솔잎을 깔고 떡을 만들지요. 학습원 동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여기 자기나무와 희열이가 보입니다. 자기나무는 부부금실을 상징하는 나무로 사폰수라고도 하는데요. 해질녘부터 나뭇잎이 서로 합쳐지는 신기한 나무입니다. 옆에 있는 작은 키나무는 희열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얼핏 들으면 외국나무 이름 같지만 전남 순천 지역의 시오리 나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는 우리나라 특산종입니다. 헛개나무와 오갈피나무도 보입니다. 헛개나무와 오갈피나무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헛개나무 씨는 주독을 해소하는 등 간에 이로운 약효가 있고, 오갈피나무 줄기나 뿌리 껍질은 강장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학습원에는 교육용 텃밭이 있어서 여기에 각종 화초류나 채소를 심기도 합니다. 시민 정원사님들이 함께해서 정원처럼 만드는 학습원의 자랑이기도 하는데요. 모두가 참여하는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정원에 있는 일부 나무들을 보셨는데요.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은 운중천과 금토천이 만나고, 학습원 옆에는 생태호수와 생태숲이 조성되어 생태교육의 산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엄마 손을 잡고 이곳을 찾는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여러 어르신들과 직장인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가르침을 식물 사랑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시민정원사 한홍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